이것은 방송이 아니라 잡담입니다. 우리나라 시사 문제를 주제로 벌이는 아무 말 대잔치이니 필요하신 분들만 들으세요. 자, 시작합시다. 오늘은 9월 6일. 푸틴이 중요한 정보를 얘기해서 뭐라고? 김정은 위원장이 채식주의자라는. 아 그런가? 네. 풀을 먹는 한이 있어도 저기다. 북한 인민들이 그렇다는 얘기 아닌가요? 북한에 이제 채식주의자 위주로 편성돼 있다 인구가. 그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출국을 했습니다. 뭐 때문에 나갔죠? 한러 정상회담을 위해서. 많이 아니고 동방경제포럼. 동방경제포럼. 그건 좀 특이하다. 이름부터가 생소한데요? 몰라요? 동방경제포럼. 원래 다보스 경제포럼이 제일 유명하지 않나? 스위스 다보스에서. 그거는 세계적인 거고 동방경제포럼은 러시아가 예수님의 동방박사 생각나는. 동방의 러시아가 등불. 주도하는 동북아 경제협력 회의체 뭐 이런 것 같아. 야 좋다. 근데 거기에 참고하는 것 자체가 예전에 그 중국이 주도하는 그 있잖아요. 무슨 IIIB? AIIB인가 뭐냐? AIIB.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 거기에 참가하는 것처럼 그런 비슷한 미국하고 미국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뭐 이런 미국 주도의 경제 질서가 아닌 아시아 중심의 경제 질서로 거기에 참가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계기로 해서 푸틴하고 만난다는 건데 푸틴이 그 얘기했죠. 문재인 대통령은 아주 강한 군사적 압박 그리고 군사적 압박도 얘기했어요. 푸틴이랑 전화 통화한 거 얘기하는 거죠? 군사적 얘기를 안 했나? 그냥 강한 압박 아니야? 강한 압박. 그러니까 석유 금수 적치하고 그다음에 러시아에 파견된 그 북한 노동자들 다 막고 이거 이제 유엔 안보리에서 이 제재안 통과시켜야 되지 않겠냐. 맞아. 이걸 얘기했는데 푸틴은 외교적으로 해결하라고 우리 합의문에 나와 있다. 그러니까 외교적으로 해결하자. 그 유엔 제재 결의안에 아니요. 유엔 제재 결의안 말고 브릭스 무슨 정상회담 합의문에 그렇게 나와 있다. 그래서 나는 브릭스 소속이니까 브릭스 말 들을래. 이런 거죠. 새로운 세계 질서가 열렸구나. 네. 아니 자기가 자의적으로 그냥 선택하면 되는 거네 입장을. 유엔 안보리 결의가 나와도 브릭스 정상회의 결의 따르겠다 그러면 그렇게 가는 거고. 그러면 유엔 안보리 결정이 있는데 결정을 안 따르면 안 되죠. 결정을 안 따르면 그건 이제 유엔 안보리에서 탈퇴 제재 대상이 되는 거예요. 제재 받을 리가 있어요. 어차피 거부권 행사하면 끝인데 뭐. 그렇죠. 거부권 행사. 러시아를 제재하자. 싫어 이러면 끝나잖아. 근데 러시아는 지금 제재 중이잖아요. 미국과 유럽 연합이 러시아 제재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러고 있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푸틴이 같은 제재 받는 나라로서 북한과 이제 동병상련의 감정이 있지 않나. 야, 중국이랑 러시아는 그렇게 할 수 있겠다. 대북 제재 결의안 다 통과시켜 주는 거 뭐 트럼프 하도 그러면 도장 다 찍어주고 어기면 되잖아요. 유엔 제재 결의안 어기면 어떻게 되지? 그러면 이제 제소를 당하는데 제소를 거부권 행사해서 안 당해 버려. 뭐지? 그 맛 때문에 그 중국과 러시아가 패권 안 놓으시려고 하는 거구만. 진짜 막강한 권리예요. 그렇게 안보리 상위사고. 유엔의 제재 결의라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구만. 그러니까 없다는 거죠. 근데 푸틴도 그걸 알고 이제 제재가 더 이상 효과가 없다 이런 얘기하고 북은 절대 핵을 포기할 나라가 아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풀을 뜯어먹어도 뜯어먹다는 약간 뉘앙스가 들어있잖아요. 문재인한테. 당신은 없어서 몰라서 그러는데 해결하는 건 말이지 있으면 절대 포기 안 해. 있으면 말이야 못 뿌려. 그런 거 있잖아요. 결혼한 사람들이 총각 갖다 놓고 야, 너 네가 몰라서 그러는데 맞아요. 핵을 가진 나라끼리의 통한 정서가 또 있는가 봐. 그러니까 북한은 스스로 안전하다고 느끼지 않는 한 핵 개발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핵을 포기하느니 차라리 풀을 먹을 것이다. 근데 풀은 원래 풀은 먹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안전을 보장해줘야 핵을 포기할 거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안전을 어떻게 보장해 줄 거냐? 핵으로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거잖아요. 북한은. 그렇지. 그러니까 자력으로. 핵으로 안전을 보장하고 그래서 안전하다고 느끼니까 핵을 포기하지 않겠죠. 문재인이나 트럼프 정부가 설득력이 좀 없는 거죠. 왜냐면 문재인 정부도 내가 지켜줄게 북한의 안전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5년이잖아. 5년 후에 다시 핵 개발해야 5년 뒤에 나가야 되잖아. 단기 계약이네. 5년 단기 계약이고 핵은 5년 뒤에 날아가는 게 아닌 거니까 설득력이 없는 거지.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했어요. 당신들은 북한이 추가 제재 때문에 핵 개발 경로를 포기할 것이라고 보느냐. 이런 상황에서 그저 제재에만 기대는 건 소용도 없고 비효율적이다. 정확한 얘기인 것 같아요. 예. 아니 그래서 북이 안전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면은 저런 거 아닌가? 제국주의가 없는 세상? 그렇죠. 그죠? 핵이 필요 없는 세상? 완전 세계 비핵화. 오바마가 얘기한 그렇죠. 핵 없는 세계. 빨리 조직을 추진해야 되는데. 오바마. 그리고 북한이 안전을 느낄 수 있는 방법 또 하나가 있죠. 북한의 친구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동안 외로웠지. 내가 네 마음 다 안다. 같이 잘 지내보자. 그렇게 하는 거지. 일단 미국하고 이렇게 친하게 지내야지. 그래서 나는 핵 포기 자체는 핵 폐기, 핵 포기 자체는 우리 머릿속에 지워버려야 된다. 우리 때에 안 될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건 지워버리고 대화를 하려고 통일을 하려면 핵 폐기라고 하는 핵 포기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를 지워버려야 된다. 저는 지우기는 싫은데. 혹시 알아요? 전 세계 비핵화가 가능할 것 같은데 죽기 전에. 그러니까 북핵 폐기라고 하는 그 단어. 북핵 폐기. 북핵 폐기에 북자를 지우면 되겠네. 핵 폐기.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핵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특집을 좀 잡아야 될 것 같아. 뭐 이번 주든 다음 주든 해가지고 미국이 왜 저렇게 움직이지 않는가? 그죠? 왜 빨리 저렇게 선물을 많이 받고도 대답이 없냐? 그래서 그 상황에 대해서 좀 본질적으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이건 예의가 없어서 그래요. 선물을 받았으면 답례를 하는 게 예의지. 예의가 없다. 심리적으로 좀 분석을 해야 되네.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가 우리가 촛불 정부라고 하는데 왜 이 그 북한 문제, 핵 문제에 대해서 헛발질을 하고 있나,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또 그냥 툭툭 던지듯이 한 마디씩 하긴 했는데 좀 정리해서 좀 특집으로 한번 다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문재인 정부를 촛불 정부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이 상황이 되면. 아니, 처음부터 원래 촛불 정부는 아니었어요. 촛불을 통해서 탄생한 정부지. 촛불 정부라고 촛불이 나온 정부? 촛불이 이런 걸 어부질이라고 하죠. 어부질? 촛불의 부산물? 부산물. 푸틴이 한 얘기 중에 되게 웃긴 얘기가 있네. 이건 반드시 제가 얘기하고 넘어가고 싶어요. 우리와 북한을 같은 축에 놓은 다음 우리에게 대북 제재를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건 웃긴 일이다. 이런 행동은 오스트리아와 오스트레일리아를 헷갈리는 사람들이나 할 일이다. 나 그게 뭔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 뭐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오스트리아와 오스트레일리아는 약간 헷갈릴 수 있잖아요. 잘 모르면 그 나라들에 대해 잘 모르면 이게 스펠링이 비슷하니까. 근데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푸틴의 얘기는 뭐냐, 북한과 러시아의 상황에 대해서 잘 모르면 같은 케이스로 이제 언급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전혀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나한테 대북 제재 도와달라고 하지 말아라. 지금 나에 대해서 뭘 안다고 대북 제재를 도와달라고 하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 다음에 이 한미 국방장관이 또 합의를 해버렸네. 전술 핵무기? 아니 핵무기 말고 연합훈련, 전략자산 정례 배치 강화. 이건 그냥 뭐 선언문 같기도 한데. 그때 지금 송영무가 미국 가가지고 미국 간 거지? 전략 자산, 그러니까 연합 훈련은 원래 하던 거고. 그러니까 이제 훈련 중지하라고 그랬잖아요. 올해 특히. 근데 반대로 나가는 것이 지금 더 강화하겠다 이런 거고. 그러니까 빨리 미사일을 쏴달라 이거군요. 그렇죠. 전략자산 정례 배치. 전략자산이라고 하면 전략 무기들이죠. 폭격기, 잠수함 뭐 이런 거 아니야? 핵항공모함 이런 것들 정례적으로. 보수들의 요즘의 흐름들을 보면 상당한 위기의식을 느끼는 것 같아요. 왜? 그러니까 북한의 미사일 능력과 핵 능력이 계단식으로 이제 확대되는 걸 보면서, 왜냐면은 뭐 계속적으로 남북 평화 내지는 새로운 평화 한반도 이런 걸 얘기하는 사람들은 평화가 가능하다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지만, 안 그런 사람들, 저 간악한 북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지금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막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자연히 더욱더 미국에게 매달릴 수밖에 없게 되고, 사실 이 보수 중에 주요하게 여론을 주도하는 사람들도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이 나라 경제가 다소 후퇴하는 한이 있더라도 미국을 잡아야 된다. 한미동맹을 잡아야 된다라고 정서적으로 흐를 것 같거든. 그러면 제가 생각엔 진짜 트럼프가 기가 막히게 FTA 폐기를 딱 던졌다니까 지금.
그래서 자사꾼. 예, 우리가 전략 자산을 줄 테니까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좀 도와줘.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이 죽게 생겼으니까 죽을 바에는 집문서 주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 지금 그런 조짐이 벌써 보이기 시작하더만. 그죠? 트럼프가 통화해가지고 통화한 결과에 대해서 백악관 브리핑하고 청와대 브리핑하고 다르다는 거잖아요. 이게 자발적으로 보수 진영 내에서 미국에게 완전히 이제 달라붙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문재인 정부야 전반적인 여론을 취합하는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문재인 정부도 완전히 이제 미국에게 달라붙어 버릴 수가 있는 거지. 아니 뭐 정경 실장이랑 뭐 국방부 장관이 지금 찰싹 달붙어가지고 구걸하러 다니고 있는데 트럼프가 벌써 뭐 무기 구매 승인을 하겠다고 네. 벌써 입장을 밝힌 거잖아요. 그렇죠. 무기 판매 승인하는 거지. 그죠? 아직 사겠다고 말도 말을 안 사겠다고. 했다고 저기 네. 청와대는 얘기하는데 네. 트럼프는 얘기했다고 얘기하고 있고 무기를 판매를 승인하겠다. 예전에 8월달에 문재인 대통령 통화할 때 얘기했어요. 그 뭐냐 미국의 무역 적자도 우리가 미국 무기 많이 살 거니까 그러면 해소되지 않겠냐 그런 맞아, 얘기했었는데. 그래서 국방 예산 그렇게 올린 거에 대해서도 그렇게 네. 얘기했죠. 그래서 벌써 뭐 언론에서는 이게 벌써 지금 이 긴장을 틈타 가지고 미국이 무기 장사하고 있다 이런 여론들이 확산되고 있더만요. 미국이야 뭐 약간의 틈이라도 보이면 뭐 일단 무기 팔고 보는 거. 아 그래서 이게 악순환의 역사를 쭉 보면 이게 미국이 긴장 조성하는 이유가 결국 어디 있냐 이런 것도 볼 수 있고. 근데 저는 거기서 약간 좀 한 번 더 나가야 되는 게 결국은 이제 위기를 조정해서 조성해서 무기 팔아먹는다로 끝나버리면 그러면 위기 조성되는 것도 별거 아닌 거네. 맞아. 어차피 무기만 팔고 끝날 거니까. 네. 라고 생각해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도 뭐 치고받고 막 뭔가 전쟁 날 것 같이 하지만 이건 실제로 전쟁으로 가는 건 아니다. 전쟁할 생각은 없고 오로지 네. 무기 판매할 생각만 있다라는 걸로 끝이면 네. 이 위기의 본질을 알 수가 없다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엉뚱한 얘기까지 나와요. 북한과 트럼프가 서로 짜고 적대적 공세는 게 적대적 공생 서로 위기 조성해 준 다음에 미국 무기 팔으면 끝나는 거고 이런 식의 이제 황당한 주장까지 나오게 되는. 맞아요. 자, 그래서 이게 좀 복합적으로 봐야 되는 거고 한반도 문제 관련해서 미국과의 관계, 미국의 움직임 관련해서는 좀 단순하게 그냥 그 무기 판매용으로 지금 긴장이 조성된 게 아니다. 좀 입체적으로 복합적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 얘기가 또 있대요. 이제 핵실험장 뭐 갱도가 붕괴됐다고 그런 주장을 중국에서 언론에서 하고 있고 중국에서는 그게 방사능 유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검사를 좀 더 강하게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뭐 가능성이야 뭐 있긴 있죠. 언제나. 저는 근데 그럴 가능성 은 없다고 봐요. 왜요? 왜냐하면 이제 핵융합 반응이고 수소탄 실험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그게 핵 분열 단계가 있고 융합 단계 2단계 반응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물론 단계가 투 스텝으로 딱 이제 구현되는 건 핵 아니지만 분열의 그 힘으로 핵 융합을 시킨다는 원리 아닌가? 수소탄이. 네. 그래서 그 이제 핵융합의 바운더리를 뛰어넘는 거죠. 근데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수소 폭탄으로 디자인돼 있으니까 우라늄의 양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는 거거든요. 이게 불꽃을 튕겨주는 역할을 하는 네. 양. 불꽃을 튕겨주는 그게 그러니까 대부분이 우라늄을 겁나게 많이 넣어가지고 수소탄을 조금 넣은 거냐. 그 지진파를 분석해가지고 어떻게 뭐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만약에 갱도가 붕괴돼도 방사능 유출되나? 그 지금 일본이 하는 게 뭡니까? 동해에 바로 이제 비행기 띄워가지고 방사능 물질 포집에 들어갔잖아요. 예. 근데 아직 조용해요. 만약에 방사능 물질이 뭐 원자 몇 개가 나왔다 하더라도 이제 대서특필 됐을 건데 방사능 출현 동해 그러면 일본 사람 난가 후쿠시마 터졌는데 얼마나 골 때리겠습니까? 근데 조용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냥 블러핑 하는 것 같고 그냥 국내 언론에서 북한 큰일 났다 이제 하다못해 가지고 백두산 화산 폭발한다고 하던 사람들인데 그냥 이번 지진 때문에 이번 그 핵실험으로 인한 지진 때문에 뭐 마그마가 자극을 받아가지고 백두산 화산이 마그마를 폭발한다. 자극했다. 네. 그거 어떻게 다 보이나 봐. 투시해가지고. 왜 마그마를 자극하고 그래? 근데 이게 전통적으로 수소탄 실험을 하면은 방사능이 없는 건가? 없진 않죠. 없진 않은데. 나오죠. 아니 네. 기본적으로 핵폭탄을 터뜨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핵폭탄 터진 만큼의 방사능은 나오는 거죠. 근데 일반적인 수소탄 이전 단계에서의
우라늄을 가진 그 플루토늄을 네. 가진 핵실험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래서 폭발력이 뭐 10배, 20배라고 해서 방사능이 20배로 나오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한 6배, 7배 그 크기가 네. 폭발력이 커졌다고 하는데 그러면 갱도의 붕괴 가능성은 더 높아지는 거 아닌가? 그럼 갱도를 더 깊이 팠겠죠. 10km 얘기가 있더만. 또. 아니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북한이 이런 거에 대한 연구를 얼마 많이 했겠어요. 그리고 벌써 네. 핵실험 6번째예요. 6번째인데 아직도 그 계산 못 해가지고 관록이 있다. 예, 핵실험했는데 터널이 무너졌어. 야 좀 깊이 팔 걸 그랬어. 이런 무슨 애들 소꿉놀이도 아니고. 그래서 이거를 좀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런 건가? 이런 거는 주로 보면 지하핵 실험을 한 번도 못 해본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전문가들이 이런 분석을 할 수 있죠. 바로 한국 전문가. 대한민국. 중국도 아마 못 할 거예요. 아, 핵가진 나라들의 정서가 있다니까. 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합시다. 네. 그래서 조만간 저희가 한반도 핵 문제에 관련 특집을 특집?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죠. 네. 주권방송이 미랄영농조합법인과 함께 우리밀라면을 판매합니다. 수입산 밀이 아닌 완전 토종 호밀과 안전뱅이 밀로 만든 건강한 우리밀라면입니다. 아이들에게도 어르신들께도 안심하고 요리해줄 수 있는 착한 라면입니다. 주권방송 홈페이지 배너를 클릭하셔서 착한 장터 페이지를 들어오시면 여러가지 종류의 라면을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주문하시면 주권방송의 후원이 됩니다. 주권방송 애청자 여러분들께 안심하고 권해드립니다.